저는 특허 전문가가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소에 있는 순수한 박사입니다. 근데 특허의 일이 많습니다. 제가 특허가 바뀌어진 게 220건입니다. 그래서 특허 220건 출원 등록을 하면서 특허에 대해서 출원 등록에 대해서 절차를 많이 이해해서 지금 반 별리사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특허 소송을 8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 유럽, EU 특허에서 8년 동안 특허 소송을 하려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소송은 진짜 한번 해보니까요,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별리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가 뭐 하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경험담을 거의 말씀드려요.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적권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소송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는데, 저는 제가 원자력연구소에 근무하면서 16년 동안 한 가지 신기술, 신소재를 개발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1등 기술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출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선 특허를 출원하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하고, 유럽 특허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독일, 프랑스 갖고 그랬는데 지금 통합 특허니까 EU 특허로다가 통합 특허로 내렸거든요. 근데 EU 특허까지 다 등록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등록이 되고 나서 EU 유럽의 원자력계에서 최대 큰 프랑스의 회사인 아르바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삼성하고 애플 기분, 삼성하고 애플하고 맨날 싸우듯이 이 원자력계 가장 큰 아르바사가 이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원자력연구소에 있는 기술을 갖고 의효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우리 원자력연구소에 그때 2,000건 특허가 있었는데 국내 국외적으로 한 번도 소송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대통령보다는 아무도 소송당해 본 적이 없어요. 국내 소송은 모르겠어요. 국제 소송이. 그래서 참 그 당시 예산도 없었고, 제가 이제 변리사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고, 변호사도 활용할 수 없었고, 근데 발명자 입장에서 모든 걸 대응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경험한 걸 갖다가 잠깐 제 경험에서 바탕으로 해서 특허 허브도시보다 대단히 발전하려면 어떤 제 느낌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과학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과학 강연보다도 특허 강연을 해달라고 여기서 또 경험 얘기해달라고 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아마 다른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걸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대전시, 첫 번째 대전시에서 특허 소송. 저는 출원 등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출원 등록에는 많은 제도가 있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을 냈을 때 어떤 자문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걸 당했을 때 저희들은 자체 변호사도 없고, 그 다음에 변리사도 없고, 그 다음에 특허 측도 제가 쫓아가봤어요. 이거 소송을 당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야 되냐, 기간은 얼마나 들어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답 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로펌을 찾아갔어요. 근데 로펌도 별로 나한테 도움을 안 줬어요. 돈만 내밀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권 보호는 저는 대기업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변호사, 변리사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중소, 벤처, 출연연 이런 사람들에서 지적권 보호 정책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대전에서 중소, 벤처 기업이 몰려들고 소송도 여기서 할 거고 외국에서도 국제소송도 대전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자연적으로 구축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겪은 것 중에서 이게 무료 변론이나 행정 지원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8년 동안 소송하다 보니까 물론 국내 소송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국제 소송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려면 이 중소기업이나 벤처하는 기업에서 아무리 세계적으로 1등 기술을 개발해도 이 소송 한번 걸리면 이걸 과연 감당할까? 기간으로 감당할까? 비용으로 감당할까? 전혀
아무리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런 소득 한번 나오면 100% 죽겠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나 그 구조별로 시스템, 그런 행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로 인해서 대전이고 중소기업들이고 소송에 관련된 대전이보다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느낀 거는 지금 국내 소송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소송 기간이 단축이 되고 소송이 끝났을 경우에 소송에 승소한 사람들의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제 느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소송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아마 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으면 다 포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승소해도 소송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다 끝난 거고, 만약에 침해 소송을 끝났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받는 거는 중소기업이 받는 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니까 만약에 맘먹고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했어요.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대기업 또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특허 죽이겠다고 들어오면요, 세상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특허 소송 시스템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독일이 아까 그 발표 작게도 말씀드린 위넨을 갖다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 제가 1심, 2심 특허 소송이 모두 위넨에서 있었어요. EU 특허청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게 됐는데 EU 특허청, 위넨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제가 1심도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2심도 그 옆에 건물에서 또 열리더라고요.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그 구유소송은 여기 특허법원에 가고 대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침해소송은 여러 군데 지방법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게 한 장소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전은 또 위넨이 세계적인 과학도 있습니다. 뭐 프랑크 연구소도 있고 BM도 굉장히 많아요. 대전이 똑같은 요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넨이 교통의 중심지예요. 북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중심지거든요. 그 대전도 한국의 중심지고 아시아의 허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위넨이 그동안 EU 특허청을 갖다가 그 유치할 때마다 그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배치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 그 25개국, 30개국 통합 특허를 갖다 단일 특허를 끄집어내고 위넨을 오게 만드는 걸 한번 열심히 잘 공부를 하셔서 대전이 어떤 그 노하우를 갖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의 그 허브 도시가 특허 허브 도시를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떤 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미래는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발표자도 기술 판사 제도를 했더니 제가 들어갔더니 저는 법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 뭐 처음 가봤어요. 판사가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재판관이 있고 옆에 부심이 있는데 3명이 재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왜 3명이 재판을 했더니 한 사람은 하나는 재판, 분명한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법률심사이고 한 사람은 기술판사랍니다. 그 오늘 내가 기술판사라는 걸 또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판사가 기술적인 거는 이 전문성을 배워서 다 기술판사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전문성이 항상 관점에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하는 걸 제가 좀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또 하나 느낀 거는 EU가 국제적인 특허 도시로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거기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하기 기본 요건입니다. 그 저하고 재판하면서도 저희 쪽하고는 영어하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도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본어 중국어를 갖다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 추후에 고민할 사항이 아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경험상